파라데이의 유도 법칙, 소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이죠. 파라데이 법칙을 이야기해 봅시다. 마이클 파라데이, 영국 사람이죠. 유명인이에요. 그 과학자로서 과학 실험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의 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마술사 같았다고, 뭘 하나 보여주면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그래서 요즘까지도 파라데이 렉처라는 그런 전통으로 이어져 있죠. 물리학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마스 부근에 쇼를 하는, 그걸 시작한 사람이 파라데이인데, 파라데이의 유도 법칙 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실론, 대문자 입실론이고 마이너스 d 파이 b dt, 이 식 하나인데, 이 파라데이 유도 법칙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물리학 전체를 거쳐서 뭐 파라데이 로테이션 이런 다른 실험도 좀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그다지 많은 흔적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많은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직접 알아냈다. 그래서 현대 실험 물리학자의 뭐 시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돌아와서 파라데이 유도 법칙 해봅시다. 이 좌변은 뭐냐면 기전력이라고 하죠. 기전력.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다. 줄여서 EMF다. 1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기전력, 얘의 단위는 볼트예요, 볼트. 전위차. 전위차의 역할을 하는 건데, 기전력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거를 생각해냈을 때는 이게 힘인 줄 알았겠지. 전하를 움직이니까. 전하를 움직이는 걸 봐서 뭐 전하를 움직이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힘이란 단어를 붙였을 거예요. 영어로 포스였으니까. 이걸 번역하다 보면 이게 그래서 약자가 EMF가 된 거라. 그래서 얘를 EMF라고 부르고 대문자 입실론을 쓰고, 하여튼 전하를 움직이는 뭔가 힘을 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힘은 아니고 볼티지의 단위를 가진 전위차 같은 거다. 그걸 근데 부르는 이름은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여전히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얘는 전위차예요. 건전지의 뭐 1.5V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변의 파이 B는 얘는 알죠. 마그네틱 플럭스. 어떤 서피스에서 B 필드의 면적 적분 내적, 오픈 서피스고, 어떤 서피스를 통과하는 B 필드의 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서피스를 수직으로 통과하면 100%가 잡히고, 비스듬하게 통과하면 코사인 세타만큼 잡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게 이제 DDT예요. 시간에 대한 전미분이 들어있는데, 자기 선속, 마그네틱 플럭스가 시간에 대한 변하는 거의 음수만큼이 기전력이 생긴다. 전위차 같은 거라 그러는데 음수라니. 얘가 막 양수라면 얘는 음수가 될 판이니까. 이 음수의 역할이 뭐냐 헷갈리는데, 그래서 음수의 역할은 역기전력이다. 역기전력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전력의 방향, 즉 전류가 흐르는 방향, 전류 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부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자기선속의 변화, 이게 자기선속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선속이 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1학년 때라면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수직한 방향으로 B필드가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자. 면적이 A라고 하자. 그러면 이 자기선속은 BA. 그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둘 다 상수면 미분하면 0이니까 그건 재미가 없고, 이게 B필드가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고 하자. 양쪽 어느 쪽이 변해도 돼요. B가 변해도 되고 A가 변해도 되는데, 우린 두 경우 다 유도를 해볼 건데, B가 변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B가 예를 들어서 증가한다고 합시다. 여기 이 면적을 통과하는 B필드가 지금 증가하는 중이다. 증가한다면 얘 D 파이 B DT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결과는 음수가 될 건데, 기전력이 음수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요 테두리, 이 테두리를 회로라고 봤을 때 이 테두리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그 유도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얘를 방해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필드가 늘어나는 걸로 우리가 세팅했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하게,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는데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려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네. 그래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네. 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쓰죠. 지금 제가 할 말은 1학년 버전이에요. 1학년 일반 물리 때 여러분들이 다 했던, 또는 뭐 면적이 뭐 줄어든다든지 하면은 뭐 면적이 못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뭐 등등 뭐 그런, 그래서 자기 손속을 기본적으로 자기 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런다, 그렇게 하죠. 이것만 특화한 사람이 이제 렌츠인데, 이 이야기만 주로 한 사람은 이제 렌츠이기 때문에 이건 또 렌츠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파라데이 법칙은 이거 전체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는 렌츠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뭐 이거 외워야 되죠.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만, 입실론은 마이너스 d5 dt. 저 2라고 쓰면 안 돼. 2라고 쓰면 E필드라고 헷갈리겠지. 그럼 안 돼요. 저 기전력이에요. 입실론. 기전력 입실론. 대문자 입실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이 b를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봤지만 b가 바뀌는 방법,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a가 바뀌는 방법이겠죠. 면적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또는 b필드와 면적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시간에 바뀌는 방법도 있겠네. 이 면적이다. 수직 노멀 벡터 방향, b필드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삐딱한 방향이었다면 요 사이 각도, 이 각도가 바뀌면 되겠죠? n이 이게 좀 그렇지. n이 바뀌는 게 아니지. n이 바뀌는 게 아니라 b필드와 노멀 벡터가 이루는 내적이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이걸 BA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쓰잖아요. BA 코사인 세타. 1학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BA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B가 바뀔 때, 이게 A가 바뀔 때 얘가 코사인 세타니까 세타가 바뀔 때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리지드한 서킷이라면 이 세 번째 경우는 뭐 그 모터 또는 발전기, 교류 발전기 같은 거에서 이게 각도가 주로 바뀌죠. 자, 이건 이제 1학년 때 우리 여러분들이 했던 거고,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운 걸로, 우리는 지금 컬도 배웠고, 그죠? 다이버전스도 배웠고, 선적분도 배웠고, 면적분도 배웠고, 뭐 스톡스 디오렘, 뭐 가우스 디오렘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유식한 용어를 써서 해봅시다. 뭐가 혹시 빠진 게 있는지, 빠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빠진 걸 찾기 위해서 해봅시다. 책에 여러분들 아마 2절일 거야. 2절이 오케이. 2절. 스테이셔너리 미디어일 때, A가 바뀌지 않을 때 그 말이죠. B 필드에 어떤 서킷이 있고 서킷을 C라고 잡고 내부를 통과하는 B 필드가 있는데 그게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입실론하고 파이 B 쪽은 우리가 아는데, 입실론도 좀 설명을 했는데, 입실론 유도 전류가 요 기전력 입실론 때문에 흐른다고 했는데, 기전력이란 건 기본적으로 전위차고, 전위차라는 것은 전기장을 선적분한 거거든요. 전기장에다가 길이를 곱한 게 전위니까, 전기장하고 전위는 서로 미분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전기장을 선적분한 것을, 이건 폐회로이기 때문에, 폐회로니까 이렇게 더하면 이게 이제 입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장은 이 회로를 통과하는 전기장이죠. 주의해야 되는데, 온 서킷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말을 내가 할 걸 빠뜨렸는데, 그 파라데이 유도 법칙에서 이 회로가 전선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전선이 있어서 그 전선에 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꼭 전선일 필요는 없어요. 꼭 거기에 전선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전선이 있는 게 상상하기 좋겠지만 전선이 없어도 항상 할 수 있느냐, 허공에 정의할 수 있는 거니까. 필드 이퀘이션이 나중에 될 거니까 허공에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전선 같은 서킷을 생각하고 그 서킷을 따라가면서 전기장을 생각하면 그 전기장을 선적분하면 이게 이제 입실론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전기장에 정전기적으로 정의를 하면 정전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고, 그죠? 정전 포텐셜을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취한 거고, 이 선적분이라는 것을 이교로 써서 쓰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도트 ds가 돼서 이거는 d파이가 되죠. 이게 그레디언트의 정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d파이다. 마이너스, 그래서 기전력 입실론 좌변이 적분 d파이가 되게 돼, 마이너스 d파이가 되게 돼서 이거 얘는 더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파이 뭐 이런 꼴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전위가 높고 낮냐? 뭐 여기를 어떤 기준점이라고 하면 이 기준점에 바로 오른쪽에서는 전위가 플러스 100볼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100볼트에서 시작해서 쭉 돌아서 여기 돌아오면 0볼트가 되는 그런 관계인 건데 그게 말이 되냐? 정전 포텐셜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전 포텐셜은 제자리로 돌아오면 같은 전위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한 바퀴 쭉 돌아서 이게 단위는 전위고 지금 틀린 버전으로 내가 여러분들 끌고 가본 건데 이렇게 끌고 가면은 같은 점인데 같은 점에서 바로 오른쪽에서는 100볼트였는데 바로 왼쪽은 0볼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이 컨셉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데 일단 그래도 전기장애라고 우리가 하자고. 전기장애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정전 포텐셜로부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얻는 그 컨저버티브한 이 필드는 아니란 건 확실해. 왜냐면 컨저버티브 이 필드라면 제자로 돌아오면 그죠? 포텐셜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좌변을 이제 이 필드로 바꿨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필드로 바꾸면 저 파라데이 이퀘이션이 파라데이 법칙을 필드 이퀘이션으로 바꾼다면 이와 같은 적분 방정식이 되게 돼요. C E ds가 마이너스 ddt 적분 서피스 d필드 dA 이렇게 되게 되겠죠. 좌변은 입실론, 우변은 마이너스 d파이b dt. 됐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테이셔너리 미디어 다시 말하면 면적, 그다음에 사이 각도 이런 걸 안 바뀌고 B필드만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 B필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지. B필드만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고 생각하면은 스테이셔너리 미디어를 어썸션을 하면 이 전미분이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B필드가 지금 공간에 대해서도 사실 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미분이 아니라 시간 파트만 미분하는 편미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이렇게 들어가고 DA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스테이셔너리 미디어일 때 B필드가 공간과 시간의 함수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놈은 미분하면 안 되니까 뒤에 놈만 미분한다. 오케이. 됐죠? 그렇게 하고 나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조금 느낌이 오죠? 아, 좌변에 얘를 또 스톡스 디오렘을 쓰려고 하는구나. 1차원을 2차원으로 바꾸고 이 오른쪽 이미 2차원이니까 얘를 스톡스 디오렘을 써봅시다. 스톡스 디오렘 쓰면은 얘는 컬로 바꾸고 도트 DA 그렇죠? 서피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좌변이 이건데 우변이 이건데 면적 적분이네. 하나로 묶으면 서피스 컬 2에서 제가 이 양에 썼어요. 라운드 B, 라운드 T를 더하면 가로 닫고 도트 DA를 하면 0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해하겠어요? 오른쪽을 이해해서 근데 모든 서피스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안에 게 항상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컬 2 그걸 이해하겠으면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또한 파라데이 법칙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것도 파라데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이거는 이제 전기장으로 바꿔놓은 거지.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외워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지. 이것도 파라데이 유도 법칙이다. 파라데이 유도 법칙의 미분꼴인 거지. 그러면 원래 파라데이 유도 법칙은 뭐였을까? 적분꼴이었겠지. 적분꼴과 미분꼴. 자, 근데 이거 나온 김에 잠깐 정전기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정전기에서는 뭐였지? 컬이 뭐였죠? 컬이가 0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을 생각할 수 있었잖아.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거는 항상 이런 꼴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이 컬이 0이라는 거에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0이 아니면은 이런 스칼라 포텐셜 다 버려야 되나? 내다 버려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건 미리 말해 좀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 궁금증을 남겨놓도록. 하여튼 정전기에선 이랬다. 이게 0이었어. 근데 지금 아니야. 그럼 이건 어느 게 맞냐? 이건 정전기니까 그랬지. 정전기라고 그랬잖아. 아무것도 안 움직여. 전하가 안 움직여. 전류가 없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B필드고 뭐고 없지. B필드는 전류가 움직여야 생겼는데, 전하가 움직여야 생기는데. 그래서 B필드가 없으니까 없는 놈을 미분한 뭐 여전히 없지. 그래서 정전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류가 있기 시작하면, 지금은 전자기 2잖아. 이제는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 빌드업을 해 나갈 거야. 일단 재밌는 이야기 하나 했고, 재미가 아직 없다고? 나중에 저게 이게 코렉션이 될 거야. 여기에 이게 코렉션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그다음에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와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야. 이번 챕터를 다 배우면 저기에 들어가는 놈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일단 파라데이 유도 법칙.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이거 이제 파라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성질을 몇 가지만 좀 알아보고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다이버전스 B가 0인 것을 알고 있죠. 다이버전스 B는 0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B는 컬 A인 것을 또 알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컬 A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하여튼 이거 알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파라데이 유도 법칙에다가 이거를 한번 우겨 넣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B 자리에다가 컬 A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다시피 컬은 공간에 대한 미분이죠. 근데 지금 A 벡터 포텐셜이 공간의 함수일 수도 있지만 시간의 함수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A 벡터 포텐셜도 공간의 함수이자 시간의 함수일 수도 있고, 모든 필드는 사실 모든 필드, E 필드든 B 필드든 스칼라 포텐셜이든 벡터 포텐셜이든 공간의 함수이자 시간의 함수일 수 있어요. 이제 2학기, 2학기래. 자꾸 2학기래. 1학기인데. 전자기 2기 때문에. 전자기 2에서는 모든 게 시간의 함수일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시간의 함수일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거 얘는 공간의 미분이고 얘는 시간의 미분이니까 이거 서로 다른 변수, 이거 들어가서 미분해도 되지. 전혀 미분 순서에 영향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컬을 밖으로 빼고, 그래서 컬을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컬 밖으로 빼고, 안에다가 라운드 A, 라운드 T를 먼저 해도 되겠다. 미분 순서를 바꿔도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로 눈에 보이죠? 컬이 묶자. 하나로 묶어. 이항에서. 그러면 2 더하기 라운드 A, 라운드 T가 0 이렇게 됐네? 이항했을 뿐인데. 저기 선생님이 힌트로 저쪽 페이지에 써놔가지고 좀 억울하네. 여기다 옮겨 적읍시다. 아까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어땠다고? 컬 E가 0이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필드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라고 썼다고 그랬죠.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게 요걸로 바뀌기만 한 거지. 이 필드 더하기 라운드 A, 라운드 T라는 필드가 마치 정전기에서 이 필드 같은 역할을 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필드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빼기 라운드 A 라운드 T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앞에 놈은 스칼라 포텐셜, 뒤에 놈은 벡터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은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벡터 포텐셜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뭔가 좀 이게 짝이 좀 맞아 돌아가잖아. 서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한 것처럼. 이거 기억해야지. 전자기 2에서는 더 이상 이 필드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요게 들어가야 돼. 시간 의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파이나 A는 다시 어디서 온다? 파이는 전하에서 올 테고 전하도 위치와 시간의 함수일 수 있겠지. 요 A는 다시 뭐에서 온다? 얘도 J에서 오겠지. 얘도 위치나 시간의 함수일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소스지. 이 소스로부터 소스 이퀘이션을 풀어서 파이 구하고 소스 이퀘이션을 풀어서 A 구하고 그것들을 미분해서 E 구하고 뭐 이런 루틴인 거죠. 첫 번째 따름 성질, 이 필드가 바뀌었다. 두 번째, 컬이 0이 아니고 어떤 유한한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라고 됐는데 컬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연속 조건 찾을 수 있죠.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우리가 이거 바꿔본다면 이건 n 크로스 컬은 n 크로스 바꾼다고 그랬고 E 있으면 E2 빼기 E1 이렇게 바꿀 거고요. 우변은 뭐냐면 이거에다가 스몰 h 곱해서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스몰 h를 곱해서 리미트를 취한다. 그거죠. 저작기원에서 했던. 그런데 이거 보면은 라운드 b 라운드 t는 b 필드의 시간에 대한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b 필드가 갑자기 뭐 켜진다면 얼마나 빨리 켜질 거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지만 않으면 이 우변은 항상 0이겠지. 무한소로 곱해버릴 거니까. 얘가 무한대가 될 수 있냐? 얘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잠깐 고민해야 돼. 잠깐 0.01초. 나는 유한하다고 주장하자. 왜? 우리가 선생님이 가끔 변명처럼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물리 세상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으로 갑자기 팍 그거는 수학적인 거고 우리는 아톰도 사이즈가 다 있어. 그래서 절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야금야금 천천히 늘어날 거니까 얘는 우리가 보기엔 엄청나게 빠른 큰 기울기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절대 무한대가 될 수 없을 테니까 파이나이트 할 거니까 B필드 자체도 파이나이트 하고 그거에 대한 미분도 심지어 파이나이트 할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한소를 무조건 곱하면 무조건 0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아규먼트를 펼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요 좌변이 뭐냐면 탄젠셜 컴포넌트잖아요. 이 필드의 탄젠셜 컴포넌트는 이 필드에 그러니까 두 번 미디엄이 있고 이렇게 1과 2 이게 노멀 방향 이렇게 있을 때 요 동네에 이 필드가 있는데 그거의 탄젠셜 컴포넌트 이게 E2T고 요 동네에 또 이 필드가 있는데 그거의 탄젠셜 컴포넌트 이게 E1T인데 그게 연속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속이다. 여전히 연속이다. 바뀌었지만 연속 조건에는 차이가 없다.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자, 오케이, move on.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이 스테이셔너리 미디어 이 이퀘이션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아주 쉬운 거 loop and a moving magnet 룹은 고정되어 있고 마그넷이 움직인다. 그래서 B 필드가 시간에 대해서 변해. B 필드를 X B0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상수, 오메가는 각속도, 방향은 X방향, 코사인 함수로 변한다. 이 경우에 우리가 자기선속
마그네틱 플럭스를 구해봅시다. 파이 B 또는 파이 M 구하면 B 필드 N dA 서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이 서피스를 여러분 지금 책에 있는 그림 여기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대로 하는 건데 지금 그림 17.4 17.4에 있는 그런 그거하고 비슷한 렉탱귤러 루프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렉탱귤러 루프가 있고 저는 이런 대략 그릴게요. 렉탱귤러 루프가 있고 이쪽 변의 길이는 A, 이쪽은 B, 한쪽을 뭐 그다음에 이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루프에 통과하는 뭐 B 필드가 지금 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가만히 있고 미디어가 움직일 수도 있죠. B 필드가 가만히 있고 루프가 돌아도 되는데 첫 번째는 루프는 가만히 있고 여기 통과하는 B 필드가 X 방향이고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이 루프는 지금 나중 문제를 위해서 이 루프의 노멀 방향은 X 벡터와 여기 X축이 여기쯤 있는데 X축과 파이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아직은 이 파이가 고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 필드 X 방향이고, 그죠? B 필드는 지금 X 방향으로 흐르고 X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책에 그림이 다용도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첫 번째 문제 풀 때도 그림 쓰고 두 번째도 쓰라고 이렇게 그림에 표시를 안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하여튼 첫 번째 문제는 루프는 가만히 있어. B 필드가 시간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를 변해. 대신 B 필드와 요 루프의 사이 각도는 파이예요. 그러면 얘는 요 내적이 이제 코사인 파이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B0 그다음 면적 AB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그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B 필드에다가 면적 곱한 거죠. 사이 각도. 마이너스 d 파이 b dt를 해보면 이 연산을 해봅시다. 코사인을 미분을 했는데 마이너스 붙여.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인데 플러스 사인이 되겠죠. B0 오메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오메가 AB 코사인 파이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다? EMF다. 유도기전력이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이라고 해서 그 induced라고 쓰기도 해요. 밑에다가 IND 또는 EMF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EMF. 뭐 이거 다 같은 표현이에요. 기전력은 유도기전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헷갈릴 수 있는 것은 건전지를 우리가 표시할 때도 회로, 전자 회로 같은 데서 이 건전지를 표시할 때도 V라고 안 쓰고 이걸 E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절대 대학교 2학년한테 물어보지 않겠죠. 이거 뭐 할 게 뭐 있어? 이거 1학년한테 정의를 물어보는 거고. 이제 2학년 버전을 한번 해볼까? example 2. 내 공간이 좁아서 이게 할 수 있나? 그래도 여기다 해야 되겠지? example 2. solenoid and moving magnet. 솔레노이드와 무빙 마그넷.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위로 아래로 막 이렇게 반지름 A. 솔레노이드 앤드 무빙 마그넷. 참 어려운 말인데 솔레노이드와 무빙 마그넷. 솔레노이드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 솔레노이드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스태틱 마그네틱 필드를 주는 소스로 생각하는데 솔레노이드와 무빙 마그넷. 이 마그넷은 뭐고 이 솔레노이드는 뭐야 도대체?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에 지금 전류가 안 흐르는 솔레노이드 생각해야 되겠지. 전류가 안 흐르는 그냥 코일. 말은 솔레노이드인데 솔레노이드 코일 전류 안 흘러. 전류가 안 흐르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솔레노이드가 아니라 그냥 생긴 것만 솔레노이드야. 솔레노이드 코일이에요. 그리고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고 이 부분에
움직이는 마그넷이 있다. 앞뒤에 이렇게 마그넷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는데 그 끝부분에다가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솔레노이드의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B 필드가 마찬가지로 시간의 함수다. B0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걔랑 똑같이 방향 이번엔 Z 방향. 이 방향 Z 방향이라고 하고 Z 방향으로 흐른다. 근데 공간도 지금 솔레노이드 안에만 흐르게 안쪽에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바깥쪽에는 0. 그럼 이 내부 공간에 이 자기장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Z 방향으로. 여기 바깥쪽에 지금 코일이 있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파라데이 유도 법칙을 적용해 보자. 여기는 어디서부터 하면 좋겠냐면 뭐 어디서 해도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회로를 생각해야 되죠. 아 이게 도대체 회로가 면적이 어딨냐? 이 왼쪽 문제는 간단했어요. 루프가 하나였거든. 하나니까 면적도 AB. 그다음에 사이 각도 간단히 끝났는데 여기는 사이 각도는 없어서 좋아. 사이 각도는 0도니까 좋은데 면적이 이게 몇 개냐? 코일이 지금 하나 감기고 그 다음 감기고 수없이 감겨 있잖아. 그러면 면적이 무한대예요. 아이디얼 솔레노이드라 면적이 무한대야. 그러면 자기 선속 구하면 무한대가 나오고 시작하겠지? 무한대를 미분하게 될 거야. 물론 덴시티로 바꾸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걸 통째로 갖고 나오면 굉장히 귀찮다.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파라데이 유도 법칙이 아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잖아. 이 기적 인력 입시론 하는 버전도 있었지만 필드로 바꾼 버전도 있었죠. 아 이거 필드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컬 E가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가 제 생각이에요. 괜히 마그네틱 플럭스로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무한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 방정식 우변을 여기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B0 코사인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돼서 플러스 오메가 B0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가 되고 방향은 Z 방향 이렇게 되겠죠. 아 컬을 취했더니 Z 방향이 나오네. 아 그럼 이 필드는 어느 방향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잔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필드를 구해보자.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지. 미분 방정식 푸는데 뭐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풀 건 아니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니까 여기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다 풀었으니까 이걸 풀어서 2만 구해내면 되니까 그래서 2를 구해내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컬이 G다. XYZ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지? 생긴 게 지금 실린더처럼 생겼으니까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써야 되니까 로파이 G 써야 되는데 뭘 미분하면 Z가 나오지?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죠. 뭘 미분하면 Z가 나오나?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 컬, 로, 라운드, 일단 델부터 그레디언트부터 그러면 파이 방향은 로 분의 1 라운드 파이 여기 G 방향은 라운드 G인데 얘랑 이 필드가 뭐 어느 성분일지 몰라요. 이 필드가 로 방향 성분도 있을 수 있고 이 필드가 파이 방향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필드가 G 방향 성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G 있는데 요거 둘이를 외적해서 얘를 얻어야 돼. 여기다 잠깐 옮겨 적을까? 로 이걸 외적해서 결국 어떤 지금 뭐 어떤 벡터 이걸 뭐 C 벡터라고 하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어떤 벡터에다가 Z 방향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방향끼리 외적한 뭐 로 파이 G 뭐 파이 로 G 이 두 개만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위험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사실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나 레디얼 코디네이트 하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로 벡터가 파이의 함수예요. 파이 벡터도 파이의 함수라고.
각도의 함수야. 그래서 요 미분이 들어있으면 얘도 미분해야 돼요. 얘 미분해야 된다고. 얘도 미분해야 돼. 요 방향 벡터를 미분해야 돼. 그래서 라운드, 예를 들어서 로 벡터가 파이 함수인데 얘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 벡터가 파이 함수인데 얘도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로 벡터라고 하면은 파이 벡터는 지금 요 방향이잖아요. 여기서 각도가 조금 더 돌아가면은 요만큼 각도가 조금, 로 벡터만 가지고 합시다. 일단 로 벡터가 여기인데 각도가 조금 돌아간다. 앵글 파이가 조금 돌아갔다 이 말이죠. 이 델타 파이만큼 돌아가면은 그 다음 순간에 로 벡터가 여기로 갈 거란 말이야. 로 벡터가 로 프라임이 이렇게 될 거죠.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 게 델타 로니까 나중 거가 이쪽이면 그 차이는 요 방향이죠. 얘가 델타 로 벡터거든. 델타 로 벡터의 방향이 파이 방향이야. 그래서 얘가 파이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하면 얘는 마이너스 로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항들이 최소한 2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최대한 2개 더 튀어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셋이고 컬이니까 뭐 항이 6개 나오겠네. 2개 아주 6개 나오겠네. 아니 8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깜빡하면 그냥 뭐 난 2개 하면 딱 틀려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 컬 조심 상당히 위험해.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근데 코디네이트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레디얼 코디네이트 쓰게 되면 항상 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위 벡터가 스페이스드 픽스드 코디네이트가 아니거든. XYZ 같으면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고정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간주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미분에 대해서도 제로인데 로 벡터나 파이 벡터, 레디얼 코디네이트에서 R 벡터 같은 것은 각도의 함수예요. 그래서 그 각도로 미분할 요 좌변에 미분이 있으면 그 항이 하나씩 더 생겨나.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사실은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을 위험에 빠뜨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추가 공부도 조금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고학년이 되고 싶으면, 고학년이 무사히 되고 싶으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이제부터. 또 그래서 스킬도 좀 필요해요. 요 문제를 그래서 약간 스킬을 써서 여러분들 수리물리도 뭐 배웠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킬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컬 연산을 쉽게 하는 스킬은 뭐냐면 안 헷갈리고 머리 안 쓰고 쉽게 하려면 이 디터미넌트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수리물리에서 잠깐만 보여주고 다른 과목에서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로 분의 1 앞으로 빼고 로 파이 G 라운드로 라운드 파이 라운드 G 2로 로 2파이 2G 요 디터미넌트 계산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맞게 나와요. 제가 좀 전에 말한 8개 그 문제가 해결돼. 자, 이렇게 해서 써봅시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Z만 필요하지? 이 중에서 Z만 필요하니까 Z는 요렇게 그죠? 그래서 로 분의 1 밖으로 빼고 Z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라운드로 라운드 파이 2로 로 2 파이 요것만 쓰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Z 방향이고 로 분의 1이고 요거 대각선 라운드로 로 2 파이 오케이? 빼기 라운드 파이 2로 이게 되겠네. 세항 나왔네. 세항 됐죠? 맞게 썼나? 맞게 쓴 것 같네. 오케이? 이렇게 돼요. 이게 세항이 생겨요. 원래 두 항을 쓸 것 같지? 일반적으로 두 항인데 이게 세 항이 된 거야. 얘가 지금 두 항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미분하면 2파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거 미분하면 라운드 2파이 라운드 로에다가 로 곱한 거 나오고 여기서 라운드 2로 라운드 파이 나오잖아요. 항에 하나 추가됐지?
요놈이 추가되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그런 이 로와 파이가 이 앵글의 함수여서 아까 보여줬죠. 라운드 로 라운드 파이가 파이 벡터가 되고 라운드 파이가 마이너스 로가 되는 거. 이거 뭐 수직가에 그림 그려가지고 아까 쌤 금방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차이를 해가지고 이제 파이다 이렇게 하는 그걸 하면 뭐 10초 만에 할 수 있어. 익숙해지면. 근데 처음에는 익숙해지지 않을 테니까 요걸 일단 외워서 답이라도 맞춘 다음에 요것도 외우기 힘들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못 외워요. 전 학부 때 이거 외웠는데 지금 못 외우겠어. 왜냐면 이거 하는 게 나는 더 좀 느려도 이거 불확실하게 여기다가 넣었다 뺐다 이게 굉장히 규칙이 좀 산란하거든. 좀 산란해요. 갑자기 분자의 로가 왔다가 이걸 못 외워서 저는 지금 못 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부 때로 돌아가면 양쪽 다 불확실해가지고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래도 저거 외우는 게 차라리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해. 근데 저는 지금은 이게 훨씬 쉬워요. 하도 이걸 많이 그려봐가지고 이제 너무 익숙하거든. 아무 때나 막 유도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더 당분간 이게 쉬울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외우지 않고 좀 이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좀 그렇잖아. 이게 행렬식인데 이게 첫 번째 줄은 벡터고 두 번째 줄은 뭐 연산자고 세 번째 줄은 뭐 넘보고 막 이래요. 이런 행렬이 있어. 그렇잖아. 조금 보기 싫어서. 근데 외우긴 좋아. 이 문제를 풀기에는 사실은 이게 좋죠. 요 제이콥 프론트 그래서 요거다 이렇게. 요거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2로와 2파이가 필요하다. 최소한. 오케이. 그러면 전기장이 2로가 있겠냐, 2파이가 있겠냐, 아니면 둘 다 있겠냐. 그걸 생각해야지. 그거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2로와 2파이 우리가 지금 어디서 생각하는 솔레노이드 코일에 흐르는 지금 전류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건데 솔레노이드 코일은 지금 반지름 A인 이 루프를 돌고 있을 거 아니야. 파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서킷 C가 이 파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거란 말이야. 서킷이 지금 열려 있지. 무한대로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게 서킷 C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있는 서킷이 그렇기 때문에 이 2로는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기전력 입실론을 전기장을 이 서킷에 대해서 선적분해서 얻을 건데 이 서킷의 이 방향이란 게 이게 파이 방향이거든요. 파이 반지름 A 각도는 D 파이니까 로 AD 파일 거란 말이에요. 방향은 파이 방향이고 반지름 A 그다음에 원호의 길이니까 AD 파이. 이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전기장은 이 파이거든. 1호는 사방팔방으로 나가는 건데, 그죠? 당연히 그거는 컬로 얻어질 수 있는 이 필드가 아니잖아. 그거는 레디얼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전기장, 스태틱 전기장, 뭐 점전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는 선전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주변에 전기장이 이렇게 사방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에나 생기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거는 없고 이거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필드가 이 파이 방향은 파이 방향이다. 그런데 얘가 이제 반지름 따라 지금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렇게 지금 요 회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로 안쪽 바깥쪽 우리가 다 지금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반지름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이거 반지름 따라서 정도는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필드가 파이 방향이고 반지름에 따라서 정도는 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안쪽에서는 B필드가 있지만 바깥쪽에서는 B필드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이 회로 위에서는 우리가 이 필드는 파이 방향밖에 없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이 회로 위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연속일 거니까 이게 탄젠셜 컴포넌트잖아요. 실린드리칼한 경계에 대해서 탄젠셜 컴포넌트니까 얘들이 연속이니까 파이 방향이었던 이 필드가 갑자기 딴 방향으로 가진 않을 테고 연속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필드가 파이 방향이니까 요 항 중에서 요 첫 번째 항만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좋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면 이거를 어떻게 풀게 되겠냐면 로분의 1 DD로 로 2파이가
요거가 되겠죠. WB0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어차피 이거는 지금 로의 함수로서는 상수에 가까운 거지. 예, 어떤 값이 이거를 뭐 좀 전에 썼던 것처럼 CT라고 우리가 쓴다면은 이항하면 DD로 가로 열고 로 2파이는 CT 곱하기 로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미분해서 이건데 이거 적분하면 로 2파이는 이거 적분하면 2분의 CT 로 더하기 어떤 상수 C1 그죠? 나누면 2파이는 2분의 CT 더하기 로분의 C1 이런 식으로 얻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C1 구해야지. C1 구하는 이런 루트로 이제 갈 수도 있고 반지름의 역수로 가는 성분인데 이게 요 적분상수 C1만 우리가 경계 조건이나 기타 등등 해서 우리가 적용하지 않은 걸로 찾아낸다. 이 전략을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략은 저 미분 방정식으로 저렇게 가면 이제 저렇게 갈 거. 저렇게 해도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더 쉬운 방법은 아마도 적분을 쓰는 거겠지. 기전력 입실론이 전기장의 선적분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 필드의 파이 방향 성분밖에 없고 이게 파이 A, D 파이고 회로상에서 회로상이니까 여기서 0부터 이게 이제 문제인데 무한 솔레노이드이기 때문에 각도를 0부터 2파이라고 해야 될지 0부터 2파이 곱하기 무한대라고 써야 될지 그게 조금 문제예요. 한 바퀴라면 0부터 2파이인데 그걸 여러 바퀴 돌 수 있기 때문에 앞에다 n 곱하고 0부터 2파이 이렇게 합시다. 일단 내가 책에 없는 이야기 많이 하네. 책에 그런 이야기들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바퀴에 대해서만 그 기전력이 그만큼씩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 바퀴 돌 땐 또 한 번씩 더 생겨야 되니까요. 자, 근데 요거는 이 2파이가 반지름만의 함수니까 적분 안에 있을 필요가 없고 각도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2파이 A 곱하기 2파이 반지름을 로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 코일도 우리가 밖에서 한다고 해. 일단 밖에서 하나 잡읍시다. 이 서킷을 이렇게 하나로 잡읍시다. 괜히 저 무한 루프를 따라가면 괜히 정신만 사나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반지름도 로로 잡고요. 반지름이 로인 걸로 이렇게 할게요. 2파이 로, 2파이 로 이렇게 되겠죠. 좌변이 이렇게 되죠. 그럼 우변은 아까 뭐였냐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d 파이 b dt인데 여기 b필드 있고 반지름 A 안쪽에서만 적게 되니까 이게 이제 조건이 생기겠죠. 반지름이 A보다 클 때는 이 플럭스가 다 잡히겠죠. B0에다가 파이 A의 제곱이 다 곱해져서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반지름이 A보다 작아지면은 요 안쪽에서 이게 루프를 잡게 된다면 이걸 로라고 한다면 이때는 요 페어로 안에는 그 페어로의 면적이 파이 로의 제곱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줄어들죠. 파이 로의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여기 파이 A 제곱이나 파이 로의 제곱은 지금 면적이에요. 고리의 면적. B필드에서 면적 곱한 거. 이게 지금 이거 파이 B인데 지금 뭐 계산을 끝까지 안 했죠? 이게 지금 파이 B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DDT 연산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D 파이 B DT를 구한다면 사인 플러스 사인 오메가 B0 파이 A의 제곱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가 되거나 또는 오메가 B0 파이 로의 제곱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이게 훨씬 쉽죠?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이 구간만 조심하면 되고, 로가 a보다 작을 때. 우변, 이게 이제 우변이고, 이게 좌변이에요. 같아야 되죠? 이항하면 2파이는 2파이 로로 나누니까 2로분의 오메가 b제로 a의 제곱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이거는 로가 a보다 클 때, 로가 a보다 작을 때 이거 내려가면 2분의 오메가 b제로 로 이렇게 되겠죠?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이렇게 이 필드를 구하게 되겠죠. 2는 2파이 방향은 파이 방향. 답을 구했잖아. 그러니까 B 필드로부터 E 필드 쭉 구해냈죠. B 필드가 시간에 변하면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이 솔레노이드 코일 테두리에서는 반지름 A 집어넣으면 되고 바깥에서는 안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 솔레노이드 코일 안쪽에 솔레노이드랑 여러분들이 기존의 컨셉으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솔레노이드 그러면은 자기장이 솔레노이드 안쪽에만 컨파인 되잖아요. 자기장은 솔레노이드 안에만 컨파인 돼 있고 밖으로 하나도 안 새 나갔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요 폐회로에 유도 전류가 생길 수 있냐.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 근데 지금 계산상 잘못된 건 없죠. 서킷을 내가 잡았고 그 안에 그 서킷을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 서킷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게 솔레노이드 전체를 코일로 잡아버리면 그때는 유도 전류가 무한대가 나오게 되니까. 근데 지금 요 문제는 제가 지금 이쪽은 여기 가다가 말았는데 여기 해하고 지금 좀 비슷한 면이 있나? 다른 면이 있나 모르겠네. 이거 지금 왜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우변을 어느 하나로 지금 봤잖아. 어느 하나로 봐서 그렇지. 이 해하고 이거랑 약간 달라 보이는 게 한번 적분할 때 이게 반지름 로에 대한 적분이거든. 반지름 로를 기준점을 잡아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는 적분인데 그거 할 때 적분 상수가 들어가. 근데 그 적분 상수 때문에 이만큼 요걸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루프는 내가 끝까지 가진 않겠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답이 나와요. 이게 미분 방정식을 끌고 와서 풀어도 돼. 근데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책에 나와 있는 요 루트가 훨씬 편하죠.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루트든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확실한 루트. 적분 방정식이 어떨 때는 더 편하죠. 이런 거는 좀 더 익숙하니까. 근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미분 방정식 끌고 가서만 풀 수 있거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기준력이 사실 전선이 없어도 정의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전선이 그건 내 말이 그 약간 과장이 있는데 허공에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정의는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힘이 발생하거나 그렇진 않지. 회로가 없는데 거기 어떻게 전류가 그쪽으로 흐르겠어,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임의에 회로가 생기면 거기에 그만큼의 기전력이 생길 거다라는 그렇지. 이 회로 C가 이게 이제 실제 회로냐 허공에 내가 그은 폐회로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암페어 법칙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C가 아직 실제 회로가 아니었어요. 다 이렇게 허공에 긋는 거였잖아. 근데 이 패러데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조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패러데이 유도 법칙에서 실제 유도 전류가 그 어떤 실제 서킷을 통해서 흐르거든. 많은 경우에. 근데 이 문제 내가 말한 이거 지금 바깥에서 이 필드를 내가 구할 때 이 서킷을 잡을 때 여기 진짜 서킷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서킷이 없는데 우리가 이 필드를 구하기 위해서 서킷을 가정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 거죠. 오케이. 이제 스테이셔너리 미디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무빙 미디어로 넘어가 볼게요. 무빙 미디어. 똑같이 기전력 입실론. 이번엔 기전력에다 마이너스 보호 붙여가지고 우변은 그냥 d-pi dt라고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되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뜯어 옮겼어. 근데 얘는 극한이다. 델타 파이
델타 t. 이게 뭐야? 누가 기호를 이렇게 썼어? 리미트 앞에 빼고. 극한이다. 극한이죠? 근데 이 파이 b를 이거 이제 써보자고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파이가 적분 b 도트 da인데 이게 지금 바뀔 판이거든. 무빙 미디어니까 요 루프가 이게 크기가 바뀔 판이라고. 비필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요 루프, 그러니까 요 지금 요 면적이 바뀔 판이에요. 요게 지금 시간의 함수가 될 판이니까 이 구간이 시간의 함수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나중 시간에서 비필드라 b5이라는 건 뭐냐면 적분 s t 더하기 델타 t 에서의 bda 빼기 처음 st 에서의 bda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요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 하나 더. 요 da 벡터도 서킷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나중 시간 t 더하기 델타 t라는 시간에서 요건 처음 시간에서 빼기. 이렇게 해야지 이제 완벽하겠죠. 옆 책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st라는 에리어가 있었다. 이게 st예요. st 더하기 델타 t. 얘는 st 더하기 델타 t예요. 에리어가 지금 내가 뭐 똑같이 그린 것 같지만 하여튼 달라졌다고 뭐 생각합시다. 이 테두리를 도는 회로는 CT예요. 그다음에 여기 한 점 잡아서 이 한 점에서 여기 움직이는 이 변이 벡터, 얘는 DS 벡터예요. DS 벡터. DA 벡터, 저기 있는 DA 벡터란 건 뭐냐? 여기 있는 어떤 면적이겠죠? 이게 지금 DA 벡터 타임 t에서의 이야기죠. 타임 t 프라임이 되면 그 DA 벡터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DA t 더하기 델타 t로 바뀌겠죠. 자,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 움직였다고 그랬잖아. 움직였어. 요 루프가 붕 움직였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평행 이렇게 사실 삐딱하게 돌아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모양도 아무렇게 잡았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가는 걸로 우리가 상상을 합시다. 그럼 여기 요 한 점은 여기 한 점으로 가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갈 거다. 간 거리는 v 델타 t. v 델타 t.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됐어. 요 점이 요 점으로 갔고 이렇게 움직였다. 무빙 미디어로 우리가 이제 기술 구현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나중 서피스, 얘가 지금 여기죠? 여기고 이게 처음 서피스 여기잖아요. 오른쪽 서피스와 그렇죠. 왼쪽 서피스에서 적분을 서로 빼는 건데 이 적분, 요 적분 요거 서로 빼는 것보다 쉬운 계산 방법이 있어서 책에서 이제 그 루트를 택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요 양쪽 이 면인데 이거를 통조림통처럼 만들어 보자고요. 옆을 막아봐.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 옆면까지 생각해 보자고요. 이동한 요 v 델타 t 요 모든 면적이 다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하면은 높이가 이렇게 쭉 v 델타 t만큼 이렇게 뻗어진 원통처럼 될 거니까 그러면 이 표면적 전체에 대해서 뭔가 이거 계산을 한 거에서 뭘 빼. 그래가지고 요 값을 얻도록 우리가 지금 그런 전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뭐 B필드는 똑같이 있는데 여기는 뭐 오른쪽 서피스고 이건 왼쪽 서피스니까 이거 부호가 반대다. 뭐 이런 전략을 지금 쓰려고 그러는 거죠. 저건 오픈 서피스인데 지금 폐곡면에 대한 어떤 적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전체 면적을 S 토탈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구성한 폐곡면, 면이 지금 아랫면, 윗면, 옆면, 아시겠죠? 아랫면, 그다음에 옆면, 그다음에 오른쪽 면 합쳐서 폐곡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서 이걸 유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쓴다면 얘는 ST 더하기 ST 더하기 델타 T, 요게 T 더하기 델타 T죠? 더하기 S 요 옆면, 요건 애매하니까 S 사이드, SS라고 하기로 하죠. SS. S 사이드를 구해야 돼.
SI를 구하려면 옆면을 적분해야 돼. 옆면을 적분한다. 뭐 옆면 적분 지금도 그림 잘 그려놨네. 요 DS 벡터 있으니까 요런 스트립을 만들어서 스트립을 한 바퀴 삥 돌리면 되겠네, 그지? V 델타 T에다가 요 DS 벡터 곱해서 적분해 버리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쓸 수 있겠죠. 어쨌거나 요 옆면의 작은 면적소를 생각하면 걔는 요 옆으로 나가죠. DAS 벡터 이렇게 잡자고요. 옆면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폐곡면 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뭐 이런 개념을 쓸 거라면 나중에 그러면 요 왼쪽 면은 노멀 벡터가 왼쪽이 될 판이지. 타임 t에서의 노멀 벡터는 왼쪽, 요 타임 t 더하기 델타 t에서의 노멀 벡터는 오른쪽 이렇게 만들 판이에요. 여기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 지금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그걸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요 DAS 벡터는 옆면의 미소 변이 벡터는 요거 하나를 그냥 한 번에 어차피 작은 거니까 이거 옆면 하나 전체를 이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DS 벡터에다가 외적 V 델타 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 전체가 DAS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마스터 이퀘이션을 써봅시다. 뭘 할 거냐? B 필드의 폐곡면에 대한 면적 적분을 우리가 해본다면 얘는 0이에요. 왜지? 다이버전스 B는 항상 0이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폐곡면이 바로 S 토탈이야. 여기 동그라미가 있지? 요건 폐곡면이 아니야. 왼쪽 면, 오른쪽 면이죠. 요건 오픈 서피스란 말이에요. 오픈 서피스 적분 두 개를 지금 폐곡면 적분이 0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거 빼기 요거는 옆면이다 뭐 이렇게 할 판이 이제 남는 게 옆면밖에 없으니까 이제 대략 끝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봅시다. 전체 면적에서 S 토탈에서 T 더하기 델타 T 도트 DA 나중 시간에 계산하든 뭐 처음 시간에 계산하든 항상 상관없이 0이죠. 시간에 상관없어 이거를. 나중 시간에 계산했든 처음 시간에 0이야. 그럼 이거를 면적으로 각각 나눠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 B 도트 DA가 여기선 반대쪽이죠. 방향에 상관없이 해야 되니까 지금 C를 이렇게 반시계로 돌게 했으니까 원래 N 방향을 이쪽 오른쪽 요 그림에 얘가 원래 제대로 된 방향 얘는 마이너스 방향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네. ST 쪽을 마이너스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면적을 순서대로 쓴다면 첫 번째 놈은 마이너스 붙고 ST에서 B 요걸 지금 쓰는 거예요. T는 T 더하기 델타 T 그대로 쓰고 DA 벡터 더하기 옆면에서 B T 더하기 델타 T DA 벡터 더하기 T 더하기 델타 T라는 시간에서 B T 더하기 델타 T 또 DA 여기는 T 더하기 델타 T 여기는 T 요건 사이드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할 거예요. 얘는 대략 BT 더하기 라운드 BT 라운드 T 곱하기 델타 T다. 테일러 익스펜전이죠. 하여튼 이거 미리 해놓읍시다. 첫 번째 다 썼고 두 번째 B T 더하기 델타 T는 BT 더하기 라운드 B 라운드 T 곱하기 델타 T다. 테일러 전개. 일로 돌아가서 다시 써보면 1에 있는 적분 첫 번째 적분 S T 더하기 델타 T에 B T 더하기 델타 T 또 DA T 더하기 델타 T 빼기
ST BT DAT 이게 원래 지금 요적부이죠? 여기 있는 이거를 1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요 1이라는 부분 여기까지가 지금 1이고요. 여기에다가 다음 같은 여기다 이제 사이드만 더해 보자고요. S 사이드 B T 더하기 델타 T DA 사이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올 만큼을 빼기 델타 T 적분 라운드 B 라운드 T DAT를 원래 면적에서